리마인드 볼까요? 리마인드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원. 1번 중심이 A,A고 반 B인 원인데 문제에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Y는 X 그리고 X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이 정도 느낌으로 생기겠죠. X축, Y축 있고 Y는 X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X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A, A에 있었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A, A라는 게 중심이 사실은 Y는 X 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친구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접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해서 수직이 성립합니다. 그럼 사실 반지름이 B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땡땡땡 콤마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중심이 A, A였는데 이 친구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중심의 저편 A, A-2. 근데 얘가 이거니까 사실은 B가 A-2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A라는 거겠네요. 그럼 이제 Y는 X랑 접한다는 걸 활용하려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는데 반지름이 나온다.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거 없네요.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은 이건 아주 좋은 문제예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계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개빡셉니다. 90도로 이야기해서 하려고 그러면 개빡세거든요. 근데 도형의 성질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문제에서 A1B랑 수직인 직선이 BC1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여기가 B, A1 하고 얘랑 수직으로 여기 어딘가에 C1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원에서 이 내부에서 수직, 이거 사실 무슨 각이에요? 원주각이죠. 원주각이 수직이라는 내용 나오면 사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지름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있으셔야죠. 그러면 A1하고 C1을 연결하면 그게 지름이 된다. 그럼 지름의 가운데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 중심은 현재 그림에선 0,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대칭성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거예요. 대칭성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원 자체도 중심,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근데 지금 뭐 했어요? 일직선으로 해놨죠? 일직선으로 해놨으니까 당연히 A1하고 C1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가 3, 땡땡땡이면 여기는 땡땡땡, 3이라는 거겠죠. 아니죠? 미쳤죠? 3, K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되는 구조겠죠. 원점 대칭이니까요. 이걸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들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문제 A2랑 그럼 C2도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원점 대칭이라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들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직이라는 걸 이용한다면 지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때려 넣어서 계산하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개울에 걸려요. 3번도 아주 계산은 없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였어요. 3번도 보시면요. 문제에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곱했더니 18 루트 2가 나왔다인 거예요. 그럼 미지수는 R1하고 R2 두 개니까 R1하고 R2에 관련된 반지름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 더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문제에 원은 조금만 이따가 그리도록 하고요. 여기 A가 있는데 A, 2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겁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대칭 이동이 되면서 2,A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얘랑 얘가 한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인데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같습니다. 그죠? A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요. 루트.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어디에 대칭 이동하냐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요. 그러면 A, 아니죠. 2, 마이너스 A고요. 이 친구도 구해보시면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해서 이 세 개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럼 사실은 원의 중심이 0,0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로. 여기 어디를 하든 세 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생긴 A, B, C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외접원의 중심이 1.5에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너무 못 그렸다. 창피할 정도로 못 그렸네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라서 A로 뭔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한 친구를 놓고 보면 그 친구는 하나, 둘, 셋으로 이루어진 친구에 외접하는 친구예요.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친구인데 방금 이야기로 요 친구가 무슨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의 반지름 같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아까 이야기랑 요 이야기랑 연결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X의 변화량이 A고 Y의 변화량이 2예요. 그 다음에 요 친구는 X의 변화량이 2고요. Y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A예요. 그죠? A만큼 내려갔으니까요. 그럼 이거 기울기가 얼마죠? A분의 2가 되겠죠.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이 직선의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A가 되죠. 이거랑 이거 보면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수직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하나, 둘, 셋이 한 점 위에 있는데 수직이래요. 이 문제랑 비슷하지 않아요? 연락 안 왔습니다. 이 문제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결국 여기 세 개를 지나는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됐죠? 왜냐하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지름의 양 끝이니까. 그럼 아까 전에 여기 A, 2였죠? 여기 몇 콤마 몇이었어요? 2,A였어요. 그럼 여기에 좌표를 구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좌표가 아니고 뭐였으니까요? 반지름의 길이였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큰 원 있죠? 처음 그려진 ABC에 외접하는 원. 큰 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A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가 R1인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한 다음에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2의 2배인 거잖아요. 이 R2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2-A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의 제곱. 요거예요. 그래서 R2는 2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4의 2배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게 R1이고 이게 R2예요. 근데 문제에서 R1하고 R2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18루트 2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R1하고 R2 뭘로 모두 변했어요? A로 변했잖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미지수 1개씩 1개. 그냥 문제 풀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선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 찾으셔서 이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사실은 조그만한 친구의 지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4번은 특별히 하지 않을게요. 점과 두 점 사이에서 만나면 판별식 쓰셔도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짧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수값 찾으시면 돼요. 식이 조금 귀찮긴 한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4번은. 선생님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제라고 이야기하기 그렇구나. 어제부터 잠이 안 와서 오늘 잤거든요. 오늘 잤어요. 오늘 6시인가? 그때쯤 잤는데 자다가 이거저거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 영상 본 적 있습니까? 수업 영상? 여러분들이 본 적 있나요? 그럼 혹시 그거 볼 때 자막 키고 본 적 있나요? 선생님 신기하더라고요. 말하는 거랑 자막이 거의 다 맞더라고요. 한 99% 가까이는 맞더라고요. 예.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니네가 옛날에 했던 말도 기억나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올린 거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유명한 선생님들. 근데 많이 맞는 선생님도 있는데 하나도 안 맞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보면서 자막을 켜고 봐보세요. 심지어 어떤 영상은 fx와 gx 하는데 처음엔 fx 이렇게 영어로 나오다가 나중엔 f하고 괄호치고 x까지로 나오던데? 왠지 모르겠어. 둘 다 fx 읽었는데 어떤 땐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땐 이렇게 나오더라. 네,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추워요? 밖에 이제 개 덥지는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데스크 가서 달라고 하세요. 덥다고 하니까, 춥다고 하니까 생각난다. 엊그저께인가? 저녁에 22도인가? 그랬어요. 22도인가 그래가지고 친구 단톡방에 와 이제 시원하네 그랬더니 친구 하나 빡 웃으면서 시원한 건 아니라고. 안 더운 거지 시원한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열대야 밤에 열대야 기준 온도가 25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25도면 원래 개더운 거니까 22도면 시원한 건 아니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켰습니다. 네, 안 더운 거예요. 알겠어요. 편안하죠? 네, 편안하다. 어쨌든 나중에 한번 여기 자막 켜서 한번 보세요. 선생님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사실 오늘 한 거 중에서 5번하고 6번이 개 어려워요. 5번하고 6번이 개 어렵고요. 6번은 조금 풀만하긴 한데 5번이 진짜로 정말 개 어렵습니다. 이거 고1 30번이라고 했는데 이걸 고1 애들한테 풀라고 낸 거는 좀 정신이 나간 짓인 것 같긴 한데요. 케이스를 되게 많이 나눠야 되거든요. 원래는 케이스를 되게 많이 나눠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까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거를 제거한다라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직관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직관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림이 좀 그지 같은 표현이긴 한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예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림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그림을 많이 그리시긴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이야기로 놓고 봐서요. 뭐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정답 이야기로 다이렉트로 갈게요.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해설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문제의 첫 번째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어요. 1이라고 하면 사실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걸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꼭지점의 x좌표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럼 우리 꼭지점의 x좌표를 잠시만 k라고 놓을게요. 됐죠? 그러면 이 친구를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나왔냐면요. 원점 대칭했다고 했어요. 그럼 원점 대칭하면 여기 x좌표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겠죠. 마이너스 k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가 요렇게 오면서 이거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가 될 겁니다.
위로 볼록한 친구가 되고 대칭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요.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문제에서 요 만나는 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요 만나는 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잠깐만요. 여기가 너무 빨리 떨어졌네요. 대칭이 아니죠. 보시면 이 친구는 이쪽에서 만났으니까 K보다 오른쪽에 마이너스 K보다 오른쪽에서 만났으니까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 친구도 K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만나야죠. 그래야 정확히 대칭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나는데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놓고요.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보다 클 때, 알파보다 작을 때랑 베타보다 클 때는 뭘 가져온다고 했냐면 이 친구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이 친구. 이 친구 가져오고요. 이 친구 가져오고요. 응? 그림을 잘못 그렸나? 처음 그린 게 맞군. 아닌가? 이씨, 나도 헷갈리잖아. 처음 그린 게 맞나요? 처음 그린 게 맞는 거군요. 에이씨. 아닌가? 야씨, 다시 그려야겠다. 왜 나도 헷갈리냐? 잠깐만요. 다시 그릴게요. 미안해요. 여기 있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닌데 이렇게요. 응? 다른 친구들이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그러는 건데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려내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이 내용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정답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문제에서 만나는 점을 여기 하나를 알파, 여기 하나를 베타라고 놓고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면 뭘 가져온다고 했냐면 원래 그래프인 fx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fx를 이렇게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gx를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원하는 요 그래프를 가져오는 거고 문제에서 이 두 친구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k, 땡땡땡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k, 땡땡땡이 되고요. 요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친구가 요 두 친구가 사실은 k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구조인 거예요. 높이를 똑같이 설정을 한다면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로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높이가 똑같은 점을 설정을 한다면 여기랑 여기는 역시 이 K를 중심으로 대칭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게 원래 이 특징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조건 중에 HX 이 그래프가 H 베타, HX는 H 베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요게 H 베타는 Y라는 상수함수 이거죠. 이겁니다. 여기가 베타니까요. 여기가 베타라 여기가 베타 콤마 H 베타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래프 HX랑 H 베타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려면 이런 형태의 그림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그림, 이게 너무 낮아서 안 만난다든지 하면 두 개가 되거나 아니면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게 이거 형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실근의 합이 마사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의 합이 마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를 K라고 놓으면 얘랑 얘의 중점이 K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를 잠시 베타 1이라고 놓으면요.
2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1이 K인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다들 넋이 나간 얼굴들을 하고 있나요? 그럼 베타 1은 2K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가 2K 마이너스 베타가 이 친구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야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중점을 구했을 때 K가 나온다는 거죠. 오셨어요? 선생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처음에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이 그래프로 놓고 보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중점이 마이너스 K인 거예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중점이 마이너스 K라고요. 그럼 여기에 좌표를 베타2라고 놓는다면 베타2랑 베타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K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베타2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K의 2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베타, 콤마 땡땡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저 세 점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을 더해요. 그러면 2K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베타에 베타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K 사라지고요. 베타, 마이너스 베타 사라져요. 그럼 마이너스 베타가 마사네요. 베타가 얼마? 내용을 숨겨놨던 겁니다, 사실은. 됐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조건으로 교점의 2점 중에 한 점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리마인드 교재 5번입니다. 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보시면요. 나조건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HX 누구예요? 이 친구죠. 이 친구의 Y 값이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래요. X는 상관없고요. Y 좌표가 음의 정수인 거. 그럼 이 그래프에 Y 값이 음수가 되는 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에요. 0이니까 여긴 빼고요. 그죠? 근데 이 점들 중에서 X좌표는 상관없고요. Y좌표가 음의 정수인 게 12개래요.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겠죠? 2개, 마이너스 2, 2개, 마3, 마4, 마5, 마6, 마7까지 하면 현재 몇 개 있는 거예요? 14개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15개 있대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인데 마8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마8이 여기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8이 정확히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를 마8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X좌표는 지금 이야기로 모르지만 Y좌표가 얼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마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알파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요거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이 사실은 이게 여기로 간, 즉 이 모양하고 서로 대칭인 구조예요. 원점 대칭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원점 대칭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랑 어디냐? 이게 원점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잖아요? X좌표가? 그럼 여기 X좌표 사실 얼마예요?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Y좌표가 몇 8이죠?
그럼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y좌표가 사실은 8인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fx는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8하고요. 4 콤마 8을 지나는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는 문제 1이라고 아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맞죠? 최고차의 계수 1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 친구를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로 a값, b값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다이렉트로 저 그래프를 그려드리긴 했는데 저 그래프까지 나오기에 안 되는 그래프들 이야기 있고요. 교점 3개 나오려면 이 친구밖에 안 되는 이야기라서 요거밖에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는지는 해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즘이 벌써 자면 어떡합니까? 너 이거 먹으려고 잔다. 네. 그래요. 한 번 더 자면. 너도 잘 거예요? 아니야, 먹어. 안 돼. 먹어. 빨리 먹어. 자지 말고 먹어. 자, 사탕 드실 분. 사탕은 인기가 없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부터 아이셔를 사야겠어요. 아이셔 계신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무게중심 이야기 나왔어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좌표를 구하는 방법. 3분의 x좌표의 종합, 3분의 y좌표의 종합. 자, 그럼 무게중심을 삼각형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무슨 선을 2대1로 나누는 점인가요? 중선이죠. 중선이 뭐였죠?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했고요. 중선을 꼭지점부터 하나, 둘, 셋 해서 2대1로 나누는 점이 무게중심. 또는요. 요거보다 사실은 먼저 있는 건데 중선에 맞아요. 교점이었었습니다. 이렇게였었던 거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자, 문제 보도록 하죠. 문제 보시면 P점은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리고 A점은 고정된 점이고요. Q점은 P점하고 A점하고 Q점을 합쳤을 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무엇을 만족시키는 점이냐면 무게중심이 고정적으로 원점이 되게 해주는 점이라는 겁니다. P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Q점도 움직이는데 그 움직였을 때 고정적으로 무게중심은 원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족시키면서 움직이는 점을 우리는 Q라고 놓은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개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를 P가 움직이고 있고요. A는 고정적으로 4,2예요. 그럼 만약에 계략적으로 여기쯤 P가 있어요. 그러면 Q가 여기쯤 있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잘못 만들었네요.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친구가 무게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기억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PQ의 중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여기 A, P, Q인데 PQ의 중점이 있으면 중점하고 연결했을 때 여기서부터 2대1로 나누는 점이 원점 5여야 된다고요. 그럼 사실 중점을 다이렉트로 구하면 A에서 원점을 연결한 친구에서 그 길이를 하나, 둘로 놨을 때 그만큼 더 간 친구가 중점이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냐고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
m은 여기에 있는 게 고정인 거예요. 그래야 m과 a를 여기선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고정적으로 원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Q점은 M하고 Q의 중점이 M이니까 QM을 연결한 순간에 같은 거리만큼 더 가서 떨어지는 친구가 사실은 Q점이라는 거죠.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PQ를 연결했었을 때 P와 Q의 위치는 계속 변하지만 중점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얘랑 얘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원점입니다. 그리고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 해보시면 이게 4칸, 2칸이잖아요. 그럼 2칸, 1칸 가야 되니까 여긴 고정적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M은 무조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맞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Q'을 뭐라고 놨나요? Q'이래요. 미안해요. A'을 뭐라고 놨나요? 도현 씨? A'을 뭐라고 놨나요? 무엇을 A'으로 놨습니까? 대칭 이동했대요. 근데 우리 여기를 기준으로 이 1인 점이 얘였고 그럼 대칭이면 원점 대칭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대1이니까 2대2라고 봐도 되겠죠. 이만큼 더 가야 돼요. 이만큼 더 가서 사실은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가 A'인데 해놓고 보니까 이 친구랑 같은 거리에 있는 친구네요. 됐습니까? 이게 A'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걸 통해 니은 이야기를 해보죠. A'Q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니요. A' 여기 있고요. Q 여기 있어요. 근데 Q는 누구에 의해서 변하는 거였죠? P. 그럼 요거 길이 같다고 그랬죠? 요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친구가 사실은 P부터 O까지 연결한 친구랑 같습니다. 늘 같아요. 왜냐면 이거랑 이거 무조건 같죠? 요거랑 요것도 무조건 같죠? 여기랑 여기는 막곡지각으로 무조건 같죠. 합동입니다. SAS 합동이라서 사실 AQ랑 프라임 Q랑 PO가 늘 같은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얘가 늘 일정하냐? 라는 이야기는 PO의 길이가 늘 일정하냐? 그 이야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PO의 길이는 늘 일정한가요? 아니요, 일정해요. 왜냐하면 P가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5인 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PO의 길이는 늘 5로 일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하나도 재밌지 않군요, 여러분은. 그런 것만 열심히 대답하지 말고.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 A'QP, A'QP래요. 그럼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말하는 거고 이 친구의 넓이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의 최대, 최소인데 생각해보면 요건 고정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맞죠? 고정된 거 하나 찾으면 좋잖아요. 그럼 이게 고정이라면 우리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한쪽의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은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되니까 이 넓이의 가장 큰 거 작은 거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게 고정된 밑변이면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얘랑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데를 찾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P가 존재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얘랑 평행한 선을 그어서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만나는 데가 없으니까 삼각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쭉 올리다가 높이가 제일 낮은 이 순간이요. 이 순간에 P가 온다면 가장 작은 넓이가 될 거고요.
쭉 가다가 이 친구랑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닙니다. 이거 기울기가 x의 변화량 2고 y의 변화량 1이니까 2분의 1이라서 여기 아니에요. 여기 되려면 기울기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이 친구가 오는 요 순간 있죠. 요 순간에 P가 떨어져서 이렇게 삼각형이 생길 때가 사실은 제일 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뭘로 변했어요? 이건 만난다죠? 기울기가 얼마? 2분의 1인 친구가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5,0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5,0하고 이 직선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뭐 피타고라스 같은 거 써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여기는요. 2분의 1이죠. 근데 접하는 순간을 찾는 거죠. 접하는 순간 찾으셔서 점에 대해 이 친구 y는 2분의 1x 플러스 k라고 놓고 이 친구랑 0,0이 접한다 해서 k값 찾으신 다음에 이 직선하고 사실은 요거 두 개 평행한 직선이니까요.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시고 높이 구한 다음에 2분의 1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두 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 구하셔야 돼요. 이건 직접 구하셔야 되고요. 해보시면 결론은 틀립니다. 라지 m, 스몰 m의 곱이 그 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마지막은 그냥 계산이고요. 앞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로 이 그림을 그려내시는 거. 요게 길이가 같구나. 그래서 P가 움직이는 게 사실은 요 O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Q도 결국 A'을 중심으로 4분원 형태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내시는 겁니다. 네? 어디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는 어디요? A 프라임 P M 아니요. 그거는 P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직각으로 보인 거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요 친구랑 요 친구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친구랑 이 친구 말하는 겁니까? 두 번째 거요? 첫 번째 거요? 두 번째 거요? 요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요거랑 요게 같지 않나요? 요 길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무조건 같잖아요. 그리고 요거 길이도 요거 길이는 공통이네요. 공통이니까 아닌가? 선생님 당연히 합동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는데 이렇게랑 이렇게는 같고요.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공통.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랑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합동은 아니네요. 미안해요. 합동은 아닌데 넓이는 2배가 맞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만든 친구의 지금 밑변의 길이가 같은데 높이가 똑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2배는 맞네요. 합동은 아닙니다. 미안해요. 재현이 왜 늦게 왔어요? 응? 여러분 정석 좀 볼까요? 정석에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9시 50분이요. 신나죠? 정석 연습 문제 볼까요? 재현이 그만 자고요.
정석 연습 문제 4- 시간이 많지 않아요. 4- 4-16번 뭘까요? 포물선은요, 뭐 자주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변수 두 개 중에 하나가 2차고 또 다른 하나가 1차인 구조를 띠면 우리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포물선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하에서 다루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x 2차고 y 1차인 형태를 포물선,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물선 중에 하나가 2차 함수긴 한데 그냥 지금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16번. 포물선에 접하는 두 직선이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0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점 P에서 직교한대요. 어떤 점 P에서 직교하는데 점 P가 하나가 아닌가 봐. 문제에서 P의 뭘 구하라고 나왔어요. P의 뭘 구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문제를 안 봤군요. 답지가. P의 뭘 구하라고요? 자취.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풀어드리려고요. 여기 어딘가 P가 있어요. 근데 이 P가 한 점이 아닌 거예요. 움직이는 점인 거예요. 움직이는 점이라 이 친구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기본 접근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을 P, Q라고 놓고요. 우리의 목표는 P, Q 등호가 들어가는 식을 만든 다음에 P 자리에 X 넣으시고 Q 자리에 Y 넣어서 식을 만족시키시는 XY의 관계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점보다도 뭐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취의 좌표를 P, Q로 설정하시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두 접선을 그었더니 그림을 좀 구리게 그렸네요. 아이씨, 많이 구리게 그렸다. 여기쯤 있어야 되나? 여기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안 되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냥 보세요. 수직이어야 된다라고 그려놨어요. 수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접하는 이야기 나왔고요. 수직은 이따 해결할 거고요. 접하는 이야기 나왔는데 접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 점 P는 이미 써버렸어요. 그러면 접하는 점을 하나 Q, 하나 R이라고 놓을 거고요. QR은요. 모두 X좌표를 A, Y좌표 B라고 놓을게요. B인데 B는 사실은 저기 위에 점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A 값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시킨 A 값이. 왜요? 접점이 두 개니까요. 접점이 두 개니까 A 값이 두 개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사실 A의 두 근이 Q랑 R의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접점이 두 개라고 접점 두 개를 다 미지수 따로따로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기울기 구해보죠. 기울기 구한다면 2A 플러스 2가 기울기예요. 2A 플러스 2가 기울기고 기울기랑 점 나왔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y는 2A 플러스 2 괄호치고 x 마이너스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접선이 지금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요? P, Q를 지나야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P, 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P, Q를 지나니까 대입할 겁니다. 대입하면 Q는 2A 더하기 2 하고 P 마이너스 A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너 이씨 수업에 집중 안 하고 PQ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자취의
해당하는 x좌표, y좌표였잖아요. 자, 그래서 저거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이야기했는데 안 쓴 조건 있죠? 수직이라는 조건 안 썼어요. 수직이라는 조건.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거 많이 헷갈려 해서 그래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근이 Q와 R의 x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Q점의 x좌표를 잠시만 알파, R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생각하면 이거의 두 근이 뭐라고요? 알파랑 베타라고요. 근데 이거의 미지수는 현재 뭐가 되냐면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A에 대한 몇 차인가요? 2차예요. 내림차순으로 동요항 정리를 좀 때릴게요. 2A-A니까 마이너스 2A제곱, A제곱이라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하면은 더하기 2P 하고 여기에 더하기 2 하고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더하기 2P 하고 더하기 1 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Q는 0이 돼요. 그럼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우리 두근의 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2P 더하기 2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A분의 C 그러면 2P 빼기 Q 더하기 1 그러면 Q 마이너스 2P 빼기 1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했고 안 쓴 조건 뭐 있어요? 수직이라는 거 안 썼죠? 수직이라는 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는 여기 x좌표 뭘로 놨어요? 알파로 놨죠. 그럼 기울기는 미분하고 알파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거.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2인데 여기에 알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2알파 플러스 2고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미분하고 여기에 x좌표인 베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베타 플러스 2예요. 그럼 우리 2알파 플러스 2랑 2베타 플러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게 수직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전개할게요. 그럼 4알파 베타 더하기 4 더하기 4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알파 베타 얼마예요? 여기 있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여기 있네요. 대입해보죠. 그럼 4하고 Q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건 넘길게요. 5 더하기 4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P 플러스 2는 0이 돼요. 동요항 정리하죠. 마이너스 8P, P 사라져요. 그 다음에 4Q만 남죠. 그 다음에 마사 플러스 5 플러스 8 맞나요? 은영. 그러면 1 9 4Q 플러스 9는 0. 그럼 Q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최종 목적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자취의 방정식 써놨잖아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고 P 자리에 X, Q 자리에 Y 넣는 거예요. 이거 생략하긴 했는데 사실 0P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P가 개수가 0이라서 P의 개수가 0이라서 생략한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 식은 P, 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P 자리에 X, Q 자리에 Y 적어서 Y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취의 방정식인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는 Y는 땡땡땡이니까 어떻게 생긴 친구? 이렇게 생긴 친구인 거예요. 여기 위에 있기만 하면 접선이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의 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점이라 자취로 표현이 된 겁니다. 변수가 많아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PQ 등호가 들어간 식 만든다.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접점에 대한 내용 따로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하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오늘 푼 문제 중에선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좀 늦었어요. 10분 쉬었다가 가져가도록 하죠. 맛있어요. 역시 비싼 게 맛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진도는 두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오늘 하는 게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고 막판에 그래프 그리는 거 개형 이야기 할 거예요. 개형 이야기 하면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은 꼭 외우셔야 되고요. 시간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시간이 난다면 3, 4차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할 건 바로 첫 번째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고요. 우리 이 함수가 두 점 사이에서 증가한다를 보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죠. x1하고 x2 중에 x2가 커요. 이걸 기본으로 깔았을 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 방법은 x1하고 미안해요. x2 빼기 x1 분의 fx1, fx2, 2 빼기 fx1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크다면 뭐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증가함수란 뜻인 겁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감소함수인 걸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x2 빼기 x1분의 fx1 자꾸 1이라고 하죠? 미쳤나봐. x2 빼기 fx1이 0보다 작으면 감소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극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평균 기울기만 이야기한 겁니다. 평균 기울기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로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예요? 미분에 관련된 내용이죠. 미분에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땡땡땡땡 정리해요.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은 f'C랑 같고 C는 x1과 x2 사이에 있다. 무슨 정리였죠? 무슨 정리였죠? 평균값 정리였죠. 평균 기울기랑 같은 순간 기울기가 내부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의한다면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증가하고 있으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0보다 크다는 거죠. 증가하고 있으면. 그럼 f'C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죠? 그럼 f'C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x2랑 x1을 멀게 잡지 말고 아주 가깝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증가하고 있는 순간에 f'C는 양수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볼게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론인 거잖아요. 반대로 이 관계에 의해 f'C가 만약에 0보다 커요. 그러면 이 친구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0보다 크면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이 0보다 크다니까 뭐가 된다고요? fx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이야기가 똑같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했는데 미분계수가 양수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증가하고 있으면 미분계수가 양수란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서로 여기 성립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 감소하고 있다면 어떤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면 그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왜 양수가 돼? 음수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로 f'C가 음수죠? 그럼 그 순간에 fx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모두 쓸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의문을 하나 가져야 돼요. 제가 진짜
하지 말고요. 무슨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미분계수가 양수면 증가, 미분계수가 음수면 감소해요. 그렇다면 미분계수가 0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분했는데 0이야. 그렇다면 fx는 증가일까 감소일까 알 수 없을까? 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f'C가 0이라는 걸 그림으로 몇 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친구, 오늘 할 극점이에요.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이야기고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0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증가도 아니고요. 감소도 아닙니다. 그럼 역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를 그려냈을 때 여기가 미분에서 0 되는 점이고요. 이 친구도 역시 증가 아니고요. 감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이거 오늘 할 3차 그래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건 증가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기울기 0이 왔다.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증가로 칩니다. 증가로 쳐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친구도 여기에서 미분에서 0이 되지만 내려가다 순간 0 됐다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임의의 두 점을 잡으면 무조건 기울기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감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이따가 하겠지만 이건 극대가 되고요. 이건 극소가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증가 감소 아니면 극대 극소냐인데 그렇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특별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히 다루지는 않는데 자 이런 거요.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런 그림도 있고 여기가 좀 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림들도 있습니다. 여기 일자로 되어 있는데 좀 긴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정도 선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제 나온 적도 없고요.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면 대학교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 선으로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자,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이따가는 아주 짧은 이야기 할 거고요. 지금은 여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면 극점이란 개념이 있어요. 극점이란 개념의 원래 해석 방법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원래 해석 방법은 뭐냐면 어떤 영역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점을 가지면 그 친구를 극대라고 하고요. 어떤 영역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이 된다면 극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있죠. 이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인 어떤 영역을 잡으면 제일 크거나 같은 점이기 때문에 극대 또는 작거나 같은 점이기 때문에 극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극대 또는 극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친구도 놓고 본다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가장 작거나 같은 y값이 되기 때문에 극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어떤이라든지 개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적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게 실제로는 극점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점들이 극점이긴 하지만 다루진 않을 겁니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런 그래프가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아셔야 되는 거. 자, 여기로 돌아가 보죠. 함수가 증가하죠? 함수가 증가하면 원래는 이런 식인데 이걸 미분계수와 같이 연결을 해서 함수가 증가한다면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 반대로 미분계수가 0보다 크면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 반대인 감소하면 미분계수가 음수다.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음수면 감소한다. 그리고 미분했을 때 0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알 수 없습니다의 마지막으로 fx가
다항함수로 한정 짓는다면 다항함수라면 증가하죠? 그럼 F'C가 0보다 큰 거 맞는데 0이어도 됩니다. 이건 그냥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그냥 외우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감소하죠? 그럼 F'C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F'C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에서 음수는 안 나오고 0이거나 양수가 나오면 증가하고 있다로 해석을 하고요. F'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역시 감소로 해석을 합니다. 즉 등호가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보세요. 알겠죠? 이게 다항함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아까 전에 잠깐 그렸다 지웠던 이런 친구 있죠? 이런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미분계수가 양수 0,0,0,0,0,0 이렇게 음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본다면 양수 0,0,0,0,0이라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증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증가는 아닌데 다항함수에선 이런 구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식의 형태상.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 한정으로는 등호가 들어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등호가 들어있지 않은 게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등호 다 붙이세요. 그럼 거의 99% 맞아요. 극대극소는 오늘 할 거고요. 최대 최소는 내일 할 겁니다. 아니,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극대극소 이야기는 이거 하셔야 돼요. 요거 쓰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극대극소가 뭔지 알 겁니다. 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 이야기하고 3,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아 어제 몇 시에 잤길래 이렇게 졸려하니? 11시요. 몇 시에 일어났니? 아유, 그럼 왜? 뭔 일 있었어? 첫 번째 이야기, 극점이요. 극대극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극대극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원래 극대극소는 어떤 개구간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점을 가지는 경우에 극대라고 부르고요. 역시 개구간에서 뭐든 아니에요. 어떤 개구간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y값을 가질 경우에 극소라고 부르는 게 원래 극대극소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기가 너무 빡세요. 그리고 이 정의가 바뀐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들도 너무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렇게 안 씁니다. 그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쓴다. 그리고 본인이 대학교 가서 수학에 관련된 걸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재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미분한 친구가 양에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순간이고요. 그러면 미분한 친구 말고 원래 친구로 이야기를 하면 미분한 친구가 양수라는 건 원래 친구가 증가하고 있다가 음이 됐다는 건 감소하는 순간. 그 다음에 감소하고 있다가 미분한 친구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하는 순간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프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또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이 순간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처럼 위에 있는 친구는 극대, 밑에 있는 친구는 극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엄밀한 정의는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을 볼 때쯤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지금 교육과정 요걸로 바뀐 지가 한 6년, 7년 됐는데 아직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렇게 적어놨는데 전제 조건 하나도 안 적어놨죠. 미분 가능할 필요 없어요. 미분 가능할 필요가 없어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보세요. 미분이 가능한가요? 안 해요. 왜요? 연속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연속이 아니라서 연속이죠. 좌미우미가 다르죠.
아니요. 선생님이 주목하라고 동그라미 친 거예요. 미안해요. 헷갈리게 했네요. 자, 연속이에요. 근데 좌미우미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은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은 증가하고 있다, 오른쪽은 감소하고 있죠. 뭐예요? 증가 감소가 변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는 보기만 하고 적지 마세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사실 이걸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어떤 개구간에서 가장 작은 y 값을 가지면 극소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면. 그럼 개구간을 이렇게 잡죠?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은 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극소예요. 얘가 극소인데 아직까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수능에서 한 번 다뤄지면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교육과정이 지난번에 바뀔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났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연속은 기본적으로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연속이 아닌 극대극소는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연속은 그냥 깔고 있는 상태에서 미분이 불가능해도 증가해서 감소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변한다면 극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항함수로 한정 짓는다면요. 다항함수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 있습니까? 없죠. 다항함수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없는데 양에서 음으로 변하려면 꼭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0인 거예요. 프라임이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단절된 점이 없는데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려면 0을 꼭 지나야 됩니다. 반대로 음수에서 양수로 되려면 꼭 어디를 지나야 돼요? 0을 지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로 한정을 짓는다면 극대나 극소가 모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점이 극대극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미분해서 0이 되죠? 그렇다고 극대 극소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그려드렸던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여기 미분해서 0 되는 점이거든요. 미분해서 0, C라고 놓고 F'C가 0인 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극점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다항함수 한정으로는 미분해서 0이 됐죠? 그렇다면 극점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디 한정으로요? 다항함수 한정으로요. 다항함수가 아니면 그냥 그림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현재로는. 그래서 다항함수 한정으로 극대극소는 미분해서 0된 점 맞아요. 근데 미분해서 0된 점이라고 해서 극대극소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극대극소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분해서 0된 점, 극점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잘 안 쓰지만 이야기는 하고 가셔야 되는 거 바로 함수의 증감표입니다. 이거 미적분 원에선 거의 안 써요. 미적분 원에서 안 쓰는데 문제 간혹 나와요. 문제 학교 시험 문제나 이런 거에 그 증감표 채워넣으세요 나오거든요. 증감표 채워넣으세요 나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어디서 많이 쓰냐면 미적분 2에서 많이 써요. 2에서는 증감표를 꼭 그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에서는 오히려 많이 쓰는데 원은 너무나도 전형적인 형태들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자, 뭐가 있냐면 예시를 좀 들어서 다이렉트로 해볼게요. 증감표 하는 거. 음.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이제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쓰는 게 증간표입니다. 그리고 증간표를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미분할 거예요. 미분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 찾자고요? 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인 거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네요. 그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죠. 됐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재현이 정신 차리시고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간표 그리기예요. 증간표 그리기고요. 증간표는 이렇게 그립니다. x, f 프라임 x, fx 이렇게 세 개를 넣어서 그릴 거고요. 아까 전에 미분해서 0 된 점 두 개 있죠. 그거를 크기에 맞춰서 적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띄고 3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의미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들, 마이너스 1과 3 사이 수들, 3보다 큰 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미분해서 마일 집어넣으면 아까 0인 거 찾았죠? 미분해서 3 집어넣으면 0인 거 찾았죠? 우리 지금 증간표, 증가하고 있나 감소하고 있나 그릴 거기 때문에 재현아, 정신 차려. 자, 증가하고 있나 감소하고 있나 그릴 거기 때문에 미분한 친구가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어서 f'x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할 겁니다. f'x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을 거거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뭐 있나요? 마이너스 2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3이요. 더 크기가 큰 친구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10보다 더 크기가 큰 거. 마이너스 100보다 더 큰 거. 보통 음의 무한대 넣습니다. 음의 무한대 넣어요. 그리고 부호만 있으면 돼요. 음의 무한대 넣으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값에 영향을 못 줍니다. 증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요. 얘만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우리 부호만 있으면 돼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거기에 3 곱하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음의 무한대 넣었을 때 f'x가 플러스니까 fx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알 수 없어요. 증가라는 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귀엽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 수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f'x가 양인지 음인지 할 거예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 수 중에 뭐 있을까요? 0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0 넣어요. 얼마죠? 마이너스 9. 음수죠? 음수. 그러면 fx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죠? 3보다 큰 거 넣을 거예요. 3보다 큰 수 뭐 있나요? 무한대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무한대 넣으면 역시 얘랑 얘는 영향을 못 줘요. 그럼 무한대 제곱하고 3을 곱하면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죠. 그럼 그래프가 올라간다고요. 그럼 보세요. 미분한 친구가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극대인가요? 극소인가요? 극대요. 올라가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극대인 순간이고요. 이 친구는 내려가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극소. 미분한 친구가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극소가 된 겁니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내야 돼요. 세 번째가 개형이에요. 개형을 그리는 거고 지금 우리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미분 불가능한 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꺾이는 점 없어요. 스무스하게 다 흘러가요. 그래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스무스한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x좌표 얼마라고요? 여기 x좌표 얼마예요? x1.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면요. 자, 여기에 x좌표는 얼마예요? 3이죠. y좌표는 역시 필요하면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로 그려내는 게 원래는 증간표를 보고 계략적으로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이거 하려고 사실 우리 지금 계속 미분에 대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내기 위해서요. 됐죠? 적으시고요. 이제 3, 4차 그래프를 그려내는 방법에 대해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그래요. 골프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사실 골프가 뭐 선생님 치지는 않는데 치는 친구들 이야기로는
파워가 엄청 필요하다고. 뭐 기술로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파워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여자들은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골프 치는 분들 보면 다 좀 몸이 좋으시잖아. 축하합니다. 그럼 이제 한발 자전거는 어디서나 탈 수 있습니까? 오, 그럼 한발 자전거하고 저글링하면 이제 서커스단도 취업이 가능하겠다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씨 개쩐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직업 훈련 시켜주는 거네. 자. 그래서 저희 학교 3학년 애들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3차의 기본 형태죠. 3차의 기본 형태고요. A가 0보다 큰 경우랑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그래프가 나눠집니다. A가 0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X에 무한대 넣죠? 그럼 그림상으로 뭐예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면 무한대에 세제곱하면 양수, 거기에 A를 곱하면 양수니까 마지막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로 해석이 됩니다. X의 무한대를 넣으면 Y 값이 양의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쭉 올라가는 그래프라 A가 0보다 크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요. 마지막 부분이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고요. 이따가 저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드릴게요. 그 다음에 A가 이번엔 음수죠? 그럼 똑같이 X의 무한대, 즉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무한대에 세제곱하면 양수고 거기에 A를 곱하면 A가 음수니까 음의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의 무한대가 돼서 쭉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구조가 되고요. 뭐 디테일한 내용들 왜 그런지 뭐 이런 것보다는 결과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은 지금 여기요. 그리고 여기요. 여기 두 친구가 뭐냐면 알파랑 베타. 여기 알파랑 베타고요. 이 두 친구는 F 프라임 알파도 0이고 F 프라임 베타도 0. 즉 F 프라임 X를 0으로 만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미분에서 0되는 점이 두 개인 거예요. 3차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되죠? 2차예요. 2차는 0이 되는 값이 최대 몇 개입니까? 실수가 두 개죠. 그래서 두 개인 경우를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미분에서 0되는 점이 두 개를 가지려면 구조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외울 거고요. 그럼 미분에서 0되는 점이 뭐인 경우, 몇 개인 경우도 있겠어요? 한 개인 경우 있겠죠? 그럼 한 개라는 건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보세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알파랑 베타가 같다고요. 그럼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거를 요거랑 갖다 붙이면 됩니다. 가운데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모양이 올라가다가 알파면서 베타인 점이 있고 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라고요? 미분에서 0되는 점 하나인 경우.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역시 알파랑 베타 같은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여기랑 여기가 같아지니까 사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다가 이 다음에 얘가 갖다 붙어서 다시 내려가는. 즉 이렇게 하고 내려가다가 미분에서 0되는 점 하나 알파면서 베타인 점 생기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게 빵개예요. 그럼 미분에서 0되는 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직관적으로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예요. 그럼 미분하면 몇 차예요? 2차예요. 2차죠. 2차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y는 f 프라임 x 그림이 되는데 이 친구가 0 되는 점이 빵개라는 건 x축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럼 이 점들은 결과물 y값이 모두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그럼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함수의 값, 미분계수가 모두 양수란 이야기예요.
미분계수가 양수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얼마나 크게 증가하냐 작게 증가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요. 뭐가 없어요? 0 되는 점이 없는 거예요. 0 되는 점이 없고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 천천히 증가하냐의 변화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도 역시 감소한다는 개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버전을 붙여서요. f'x는 0에 판별식 d가 0보다 어떤 경우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큰 거예요. 판별식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판별식? 도함수의 판별식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f'x는 0의 판별식 d가 얼마인 경우예요? 0인 경우예요. 근이한 예니까. 그런 다음에 이 친구는 f'x는 0의 판별식 d가 0보다 어떤 거예요? 작은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내용들을 몇 개 추가해 볼게요. 자, 이 친구 극점 있나요? 극점 있나요? 있죠. 극대 하나, 극수 하나 있어요. 이 친구 극대 있나요? 없어요. 극대 극수 없어요. 이 친구 극대 극수 없어요. 이 친구 미분에서 0 된 점 있나요? 있죠. 이 친구는요? 없어요. 그럼 이게 아까 미분에서 0 되는 점인데 극점이 아닌 점이에요. 다항함수 미분에서 0 되면 뭐의 가능성이 있다? 극점의 가능성이 있다 뿐이지 극점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요 이야기를 합쳐서 f'x가 0인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죠? 그럼 극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요. 극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점이 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많이 쓰는 표현 하나만 더. 자, 이 친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가죠. 그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되면서 같은 y값을 가지는 친구가 없어요. 다른 x에 대해 같은 y값을 가지는 친구가 없습니다. 공수 2에서 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점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고요. 1대1 대응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요. 그럼 저 친구에는 추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극점은 존재하지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쉬었다 갈 건데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f'x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미적분 2에서 배우지만 지금은 필요해서요. 2'x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fx를 2번 미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0 되는 점 있죠. 2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의 x 좌표를 p라고 놓는다면 즉 f2'p가 0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p, fp에 대해 점대칭을 띄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3차는 2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에 대해 점대칭을 띄고 있습니다. 그럼 자, 봐요. 시간 조금 오버됐는데 중요해서요. 여기 p, fp 잡죠? 이게 2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이에요. 해보시면 그러면 이 모양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칭인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잡죠? 그럼 같은 방향, 같은 거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죠? 극점.
잡아서 연결하면, 야, 왜 연결이 안 되냐? 잡아서 연결을 하면 극소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이 그래프여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 미분해서 0된 점이 누구냐면 동시에 여기가 되는 겁니다. 얘네 겹치는데요. 그래서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점대칭을 띠고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잡아서 같은 데로 연결하면 같은 곳에 떨어집니다. 어디를 잡든지 저게 성립해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도 분명히 있어요. 있어서 점대칭 형태를 띠게, 그림이 좀 구리네요. 점대칭 형태를 띠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시티가 0보다 크냐 작냐 같냐랑 상관없이 미분 두 번에서 0된 점 무조건 있어요. 그건 무조건 있습니다. 3차 미분 한 번 하면 몇 차예요? 2차죠. 2차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몇 차예요? 1차죠. 1차가 0된 점 무조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겼다? 3차는 점대칭으로 생겼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10분 쉬었다가 4차 이야기하고요. 문제 풀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풀어보죠. 쉬세요. 머리가 길면 얼굴이 좀 작아 보여요. 그럼 키가 한 3m 가까운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선생님 키보다 한참 크게 보던데 사람들이. 선생님 84요. 근데 2m 가까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CL이에요? 산다라박 아닙니까? 산다라박. 예. 그거 압니까? 산다라박이 선생님이랑 동갑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4차) 함수 그래프고요. 역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자주 쓰일 거기 때문에 암기할 거고요. 기본식부터 가보도록 하죠. y는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고요. 아까 전처럼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뉩니다. a가 0보다 크면 아까 한 것처럼 x가 양의 무한대가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전체 y값이 양의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면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W자 모양으로 생기고요. a가 0보다 작다면 그림이 이렇게 생깁니다. M자 모양으로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서 사실은 이야기가 세 개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세 개로 파생이 되는데 뭐냐면 요 두 친구 있죠. 극소예요. 극소입니다. 극소값 두 개가 하나는 왼쪽이 클 수도 있고요.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요. 두 개 중에 오른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이야기로 나눠져요. 이 세 개 중에 무엇이냐는 사실은 저 친구들의 거리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리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왼쪽이 조금 더 위에 있고 오른쪽이 낮게 있을 수 있고요. 두 개가 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모양에 대한 거는 이 세 친구 있죠? 요 세 친구. 여기가 바로 미분에서 0 되는 점 3개예요. 미분에서 0 되는 점 3개고 이 미분에서 0 되는 점 3개가 얼마나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감마가 1, 2, 3이에요. 그럼 간격이 얼마죠? 그러면 간격이 모두 똑같죠. 간격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결국 요거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W자 모양이 생기는데 간격이 모두 같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1, 2,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 2, 5예요. 1, 2, 5예요. 미분에서 0 된 점 3개가. 그럼 여긴 간격이 1이고 여긴 간격이 3이죠. 그렇다면 이쪽이 훨씬 더 큰 변화폭을 가지게 됩니다.
이 폭에 비해 이 폭의 변화가 훨씬 커야 된다고요. 폭이 1이면 폭이 3, 정확히 비례하는 구조는 아닌데 폭이 훨씬 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 훨씬 먼데 5가 있는 거예요. 요 폭의 크기가 요 B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는데 2배가 된다고 2배가 되는 구조는 아닌데 관련이 있어요. 큰 쪽이 더 큽니다. 마치 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랑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 3이죠.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쪽의 낙폭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3이에요. 그럼 여기 간격은 얼마예요? 3이고 여기 간격은 1이죠? 그러면 처음에 낙폭이 훨씬 커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폭이 더 크고 폭이 더 작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3인 겁니다. 우리 방학 때 하기 전에 이 얘기는 안 드렸었어요. 이 얘기는 안 드리고 그냥 W자 하고 미분에서 0되는 점 찾으세요만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했어요.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알고 있는 거였어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에서 0되는 점이 3개라면 그 3개에 의해 W자나 M자가 생겨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건 미분에서 0되는 점이 3개인 경우에요.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경우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F'X의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근 3개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건 하나가 중근이란 뜻입니다. 우리 3차, 미분하면 3차가 되는데 3차가 근을 2개 가지고 허근 하나 가질 수는 없어요. 그죠? 허근은 무조건 쌍으로만 다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이 2개가 나왔다는 건 중근이 생겼다는 이야기고 중근은 뭐예요? 근이 겹친 겁니다. 그럼 겹치는 게 이렇게 2개가 겹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2개가 겹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2개는 못 겹쳐요. 이렇게 2개 겹치면 3중근이에요. 이렇게 2개 겹치거나 이렇게 2개 겹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알파랑 베타가 같죠? 그리고 감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랑 똑같아요. 알파랑 베타가 같아요. 그럼 여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모양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다 알파면서 베타인 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게 뒤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감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알파 있고요. 베타랑 감마. 지금 느껴서 아시겠지만 알파, 베타, 감마가 순서대로 갈수록 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까지는 혼자 있고요. 베타랑 감마가 같다고요. 베타랑 감마가 같으니까 이번엔 이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요? 알파 쪽에 이렇게 한 다음에 미분에서 0되는 베타 하나 있고요. 동시에 감마니까 감마 이후 모습인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원래는 뭘로 하면 증간표 그려서 다 하셔야 되는데 증간표 그리면 개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A가 0보다 작아요. 똑같이 알파랑 베타가 같고 감마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알파랑 베타 같아요. 그럼 이번엔 이게 사라지죠? 그럼 이 모양 다음에 얘가 갖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모양 다음에 여기가 알파면서 동시에 베타가 되고요. 이후 모양은 이렇게 생긴 친구잖아요. 여기가 감마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알파 따로 있고 베타랑 감마가 같은 거예요. 그럼 어디가 사라져요? 이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타랑 감마가 같으니까 합쳐버리면 되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여기 베타가 있고요. 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 이후 모양인 이렇게 내려가는 친구가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극점의 동그라미 해볼게요. 극점의 동그라미 하면 이거 극점이에요. 이거 극점이에요. 이거 극점이고요. 이거 극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미분에서 0되는 점이긴 하지만 극점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극대는 있는데 극소가 없고요. 극소는 있는데 극대가 없는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가 있어요? 극대, 극소가 모두 있는 친구들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야기는 뭐겠어요? 두 실근 했어요.
실근이 한 개만 있는 경우입니다. 실근이 한 개만 있는 경우고요. F'X는 0이 실근 한 개예요. 그럼 사실 실근 한 개는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거든요. 삼중근을 가지든지 아니면 실근 한 개에 허근 두 개를 가지는 이야기로 나뉘는 건데 그래프의 개형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리겠습니다. A가 0보다 크죠? 그럼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알파, 미분에서 0 된 점. A가 0보다 작죠? 그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베타.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양이 좌우가 정확히 대칭이 아니에요. 이거일 경우에만 대칭인 경우가 되는데 요거일 경우에는 대칭이 아니지만 어쨌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는 이야기는 같고 대칭성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4차 함수는 미분에서 0 된 점이 서로 다른 3개냐 중근을 가져서 2개가 되냐 하나만 있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고 미분에서 0 된 점 3개의 거리 b가 결국엔 높이 b와 비례하지는 않지만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로 계략적인 그래프 형태를 찾아낼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은 극대는 있거나 극소는 없고 극소는 있지만 극대는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극소는 있는데 대는 없고 극대는 있는데 극소는 없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는 뭘로 물어보겠어요? 4차에 대해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와 극대극소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미분에서 0 된 점이 3개냐 그렇지 않냐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적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나온 3점이냐 아니면 9월 모의고사의 4점이냐. 구모 4점 보죠. 그러면 워크북 32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이에요. 워크북 32번 보시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3a제곱 빼기 1x의 극대값이라고 되어 있죠. 극대값 밑줄 쳐주세요. 극대값 밑줄 쳐주시고 y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극대인 점의 y값이 4라고 나왔어요. 자, 몇 차인가요? 3차죠. 최고차의 개수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거 아니면 미분에서 0 된 점이 2개거나 아니면 미분에서 0 된 점이 하나면 이거 아니면 미분에서 0 된 점이 없으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 3개 중에 극대를 가지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에서 0 되는 점 2개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점 2개를 찾아보죠. 여기에 y좌표가 4라는 거예요. 미분하겠습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 괄호치고 a제곱 빼기 1 이게 0 되는 걸 찾는 거예요. 3으로 나눕시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빼기 1은 0.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를 양쪽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x값이 얼마 나오냐면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미분에서 0 된 점 2개가 a를 끼긴 했지만 나왔어요. 상식적인 거 물어볼까요?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1 중에 큰 게 누군가요? a 플러스 1이 크죠?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1, 땡땡땡이고요. a 마이너스 1은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문제에 f-2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을 때 f-1의 값은 얼마냐? a 값 구해서 넣으란 이야기죠. 결국엔.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숨이 차냐. 자, a-1을 식에다 넣어보겠습니다. fa-1은 x자리에 a-1면 되죠? a-1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a-1의 제곱 플러스 3 a제곱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얼마가 됐다고요? 4. 그냥 4죠. 그냥 4. 네.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a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3차죠. 3차 방정식 풀라는 겁니다. 그럼 a 값 나올 거고요. 그 a 값 3개 중에 f-2가 양수인 거를 찾아서 a 값을 결정 지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나머지 계산하는 거라서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됐어요?
뭘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내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쓰이진 않았지만, A-1 있잖아요? A 플러스 1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요. 점대칭이 되게 해주는 친구야.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A인 거예요. A, 땡땡땡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요게 우리의 메인 목표입니다. 그래프 그리고 해석해내는 거고요. 아까 그 최대 최소랑 극점이 뭐가 다르냐 했는데 최대 최소는 범위 내에 있는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이에요. 만약에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는다면 여기랑 여기가 극대극소지만 가장 작은 y값, 가장 큰 y값이 되고요.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으면 여기가 극되면서 최대고 여기가 극소면서 최소가 됩니다.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아까 이야기한 3차랑 4차 그래프 그리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래프 그리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다음에 하는 최대 최소, 그 다음에 하는 방정식 부등식의 해법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되고요. 상황 봐서 못 그리시는 분들은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특강이에요. 됐습니다. 퀴즈 보죠.